액션. 안녕하십니까. 축구 선수가 꿈이었는데 실패하고 어쩌다가 의사가 된 백정국입니다. 축구는 원체 과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정말 부상이 다양합니다. 발목에도 부상이 많고 근육 손상도 많고 허리도 다치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손상이 무릎 손상, 그리고 무릎 손상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손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럼 어떤 상황에서 부상을 당합니까? 혼자 다쳐요, 혼자. 후방 십자인대는 경합 중에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밀고 부딪히면서 넘어지면서 다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볼을 뺏기 위해서 경합하는데 부딪혀서 다치기보다는 경합 중에서도 혼자 동작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 제가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 봤습니다. 한 4년 전에 끊어졌고 수술을 했고, 당연히 공이 제 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쫓아가려고 돌아가는 와중에서 무릎에서 덜컹했습니다. 덜컹. 가장 흔한 파열은 이번에 또 네이마르도 정말 엄청난 몸값으로 사우디를 갔었는데 친선전에서 또 전방십자인대 파열돼서 거의 시즌이 아웃됐고 언제 복귀할지 모르는, 최소 6개월은 걸리는 손상이 일어났었는데, 그만큼 굉장히 큰 손상이기도 하고, 아시겠지만 이브라이모비치가 다친 패턴을 보면은 점프하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마도 거리를 좀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좀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그럴 때 보면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에 있는 뼈하고 밑에 있는 뼈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위에 있는 뼈가 십자인대를 빡 치게 됩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점프하고 착지하는 와중에 디뎌야 되는데 허공을 디디면서 뒤집어진 거예요. 헤딩 경합하고 하다가 떨어지거나 이럴 때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최영준 선수는 제주FC 주장이죠, 주장. 사실은 이번 시즌에서 제주FC의 주장으로서 제주FC를 끌어 나가야 되는 선수였는데, 시즌 첫 번째 경기에서 사실은 너무 안타깝게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때 영상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일어났습니다. 방향전 할 때 넘어졌어요. 맞는데? 지금 방금 넘어졌어요. 저는 사실 외상 전문가긴 한데 다치는 영상을 잘 못 봐요. 제가 다치고 나서는 정말 치료하고 막 팔다리 끊어진 거 잘 보는데, 저기 보시면은 다시 다리를 딛고 방향전을 할 때 이렇게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다리를 디뎠을 때 무릎이 안쪽에 있을 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제가 직접, 저는 축구하는 의사니까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따라오시죠. 자, 축구를 할 거니까 안경을 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선은 최영준 선수는 보면은 공이 아마 왔다가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선수는 공을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다리는 박혔는데 몸이 이렇게 되면서 치고 나갔으면 되는데, 이게 박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다치는 거예요. 이 자세에서 닿아 있는 상태에서 보통은 오른쪽 발이면 안으로, 왼쪽 발이면 당연히 이렇게. 그래서 바깥으로 도는 동작을 할 때는 잘 안 다치겠죠. 제가 다친 선수들한테 물어봅니다. 무릎이 다칠 때 다리가 땅에 박혀 있었냐, 떠 있었냐. 떠 있는 상태에서 만일 태클이 들어와서 무릎이 꺾였다, 그러면 전방십자인대는 아니에요. 내측측부인대나 외측측부인대, 측부인대의 문제지.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무릎이 딱 다쳐서 쓰러지면은 당장은 아니지만 그날 저녁부터나 거의 직후부터,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무릎이 굉장히 많이 부어요. 십자인대가 끊어졌으니까 피가 나니까 무릎이 붓는데, 무릎이 부을 때는 이 동그란 뼈, 슬개골이라는 뼈에 여기가 부어요.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다니냐? 이렇게 다닙니다. 이렇게. 사실은 우선은 무릎을 구부리는 건 좋지 않아요. 무릎을 구부리지 않게 펴서 다녀야 돼요. 목발이 있으면 목발 짚고 다니는 게 좋고, 목발이 만일에 없다, 그럼 반드시 무릎을 편 상태로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주의해야 될 거는 십자인대가 다침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불안정한 무릎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손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통상 저는 바로 수술하진 않거든요. 한 달은 되도록이면 넘기진 않지만
그러면 그때까지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무릎을 펴서 다니고 집에서는 얼음찜질하면서 무릎이 90도 정도 이상 구부러질 때까지는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급하게 수술하면 오히려 무릎이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뻗쩍 무릎이 될 수가 있어요. 제 주변에 직접 아는 동생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였거든요. 다치자마자 또 주변에 아는 친구들의 또 의사들이 있으니까 소개를 받아서 굉장히 급하게 수술했어요. 근데 무릎이 너무 굳어버려가지고 몇 년이 지나도 축구를 못했죠. 수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릎에도 외상을 가하는 거거든요. 내가 다쳐서 무릎 안에 굉장히 심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외상을 가하니까 염증 반응이 너무 세게 일어나서 무릎이 그냥 다 굳어버리는 거죠. 우선은 십자인대는 밑에 뼈의 정면에서 위에 대퇴골의 바깥쪽 뼈의 안쪽에 이렇게 붙는 인대거든요. 얘는 허벅지를 기준으로 이 다리가 빠져나가는 걸 잡아주거든요. 대신에 이걸 재건을 해서 앞뒤는 잘 잡아주는데 이게 돌아가는 걸 잘 잡아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회전을 더 잘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안에다가 고정을 하고 바깥쪽에 하나를 덧대는 거죠. 이게 전외측인대 보강술이라고 하는 건데 제 무릎을 보면 제가 수술하는 방법이 당연히 제가 수술 받은 방법 그대로거든요. 단순히 정방십자인대 재건술만 하면 상처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건 전외측인대 보강술을 제 옆에 있는 장경인대를 뜯어서 제 스승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가 큽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수술을 같이 하는 거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도 하고 전외측인대 보강술을 해서 좀 더 튼튼하게 재파열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 축구 선수였던 최영준 선수의 수술이랑 재활도 지켜보시고 네. 심지어 원장님 본인도 수술을 하신다는 복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어떠셨어요? 사실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은 정말 절망적이에요. 근데 최영진 선수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막 그렇게 힘든 내색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대단한 게 그 재활하는 과정에서 하루하루가 진짜 힘들었겠지만 굉장히 밝은 선수였어요. 저는 수술한 프로 선수들은 최대한 경기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어느 날 최영준 선수가 이렇게 후보 엔트리에 있는 걸 봤는데 뛰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러다가 잠깐 끝날 때 막바지 보면 최영준 선수가 있더라고요. 놀랬죠. 그런데 그날 최영준 선수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기가 덕분에 저한테 수술 잘 받고 덕분에 잘 회복됐다고 감사의 문자를 보내서 정말 감동받았죠. 사실 전방십자인대는 그렇게 잘 노력을 하면 100%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전방십자인대가 다쳤다고 해서 축구를 혹시 못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기량만큼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수술 잘 받고 재활만 잘하면은 100%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